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크게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경찰, 검찰, 금감원 등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고 있는 최고급 정보를 보고받고 그 정보의 신뢰성을 종합해서 카운트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힘당의 중요한 변화의 시그널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황교안, 민경훈, 박주영 같은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밝혀온 인물들이 공천을 받을 경우 여권에서 대통합을 위한 중대한 한 축이 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 4.15 총선의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혁명적인 시위나 집회는 이미 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제도권, 국회에 우리 대표를 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부정선거는 이제 몇몇 종편 방송에서 상당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채널A 동행과 뉴스터디 프로에서는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힘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 더 카르텔은 80만 조회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선거 이슈가 뜨겁게 논의되고는 있지만 고위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이에 대해서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정의는 죽었다, 절망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지는 벌써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무능하다. 윤석열 씨는 문재인 꼬봉이다. 한동훈은 뭐하고 있나. 김기현도 정말 무능하다. 부정선거 안 들어주는 놈들은 모두 적폐다. 등등의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지혜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침묵하고 있는 데는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다수의 문제점을 깡그리 무시해왔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기각하거나 파기 처분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판단한 최종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능의 비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상권 분립 체제에서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결을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졌습니다. 국정원, 권익위, 검찰 등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원석 총장 등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부정선거 문제를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20년 4.15 총선이 이상하다, 더 카르텔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정말 이상하더라 등등의 이유만으로 검찰에게 강제 수사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현 상황에서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4.15 총선에 대한 수사는 쉽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로 해도 된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는 좌파 세력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한 낌새만 보여도 엄청난 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부정선거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 운동권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확대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 진실찾기 운동은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성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와 행정부를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를 제도권 국회로 보내는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힘당 공천은 내년 초에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황교안을 국회로, 민경욱을 국회로, 박주현을 국회로 등의 부정선거 운동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드라마틱한 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격적으로 기세 등등한 이재명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우파뿐만 아닙니다. 약 30% 좌파를 제외한 중도층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의를 보면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이성을 바탕으로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이재명의 현재 기세는 거품일 뿐입니다. 지금 나는 무죄다 라는 체면 속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이런 체면 상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고 남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성이 대폭발할 것이고 문재인의 최후 반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핵심 역할을 했던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의 특보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70년간 지켜온 전통의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상임위원 자리에는 정치인을 배제한다는 원칙입니다. 불문율을 어기는 것은 반란입니다. 그만큼 불문율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문재인은 70년 전통의 불문율을 깨버렸습니다. 당시 보수 우파는 탄핵 사건으로 질이 멸렬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완전 독재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서울 게 없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장기 집권이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의 김경수 역시 장기 집권의 희생양으로 구속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장기 집권 플랜의 첫 번째 단계로 바로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가 기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들에게 그만큼의 권력은 주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세력은 문재인, 이해찬, 권순일, 조혜주, 양정철, 이건영 등등 지금 그들은 마지막 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선관위 등에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가담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주범들에게는 최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전후로 이들은 마지막 살기 위한 몸부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쥐새끼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면 문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최후의 선택은 마지막 골목에서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내년 총선에서 판가름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